책을 곁에 두고 좋은 흔적을 남기는 채널, 책 곁에 두고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의 책 한 권을 곁에 둡니다. 첫 번째, 운을 거스르는 부자는 없다. 그렇게 정확히 13년이 걸렸다. 북한산 기슭에 자리한 시가 60억짜리 평창동 대저택의 안주인이 되기까지.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그 어렵다던 방송국 프로듀서가 되었고 사업을 크게 일으켜 거액의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게 되었는지. 그럴 때마다 나는 머뭇거림 없이 엷은 미소로 답할 뿐이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수능 만점자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이야기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한다. 운이 좋았다고 운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히 넘길 것이다. 하지만 평소 운에 신경을 쓰고 확신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대체 뭘 했길래 운이 좋았는지가 궁금할 것이다. 똑같이 100의 노력을 쏟았는데 나는 50만 원, 친구는 200만 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운이 작용하고 있다는 완벽한 신호이자 사인이 아닌가? 운은 바람처럼 통하고 물길처럼 흐른다. 어쨌든 일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것을 이해하는 힘은 비이성적인 믿음밖에 없다. 그러니 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혹은 자신의 운을 극대화해 활용하고 싶다면 먼저 운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니, 믿지 않아도 좋다. 운을 신경 쓰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래야 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 태도부터 행동, 습관, 인간관계까지 점검하고 바꿔나갈 수 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운을 키워 부자가 되는 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두 번째, 인생의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 부자들도 아무나 사귀지 않는다.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도 철저하게 사람을 가린다. 사람이 운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잘 알고 있어서다. 최근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주파수 동영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1초 동안 진동하는 전파나 음파 횟수처럼 사람에게도 고유한 주파수가 흐른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는 낮은 주파수가 흐르고 마음이 흥분할 때는 높은 주파수가 흐른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의 영향을 일정 분량 받을 수밖에 없다. 연인이나 부부,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친구 관계까지 말이다. 따라서 귀인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은 운은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다. 또 개인의 삶 역시도 크게 달라진다. 참고로 귀인을 찾는 방법은 생각 외로 간단하다. 함께 밥을 먹어보는 것이다. 운의 세계에서는 밥을 먹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옛날에는 음식이 귀했던 시절이라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시급한 화두였다. 명리학에서도 먹을 복, 식이 있다는 것은 곧 부와 풍요를 상징했다. 따라서 상대와 밥을 먹는 행위는 귀한 복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기운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입맛이 돌고 기운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과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기운이 내려간다. 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 내내 불편한 사람이 있다. 이처럼 상대에게 오는 기운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밥을 먹는 순간인 것이다. 그러니 귀인을 파악하고 싶다면 일단 만나서 밥부터 먹어라. 언제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우리가 비즈니스 미팅이나 소개팅을 앞둔 순간에 밥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 번째,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변화와 신호. 사람의 대운은 10년마다 바뀐다. 또 찾아오는 대운의 시기가 저마다 다르다. 우리는 대운이 바뀌기 직전 1에서 2년 사이를 가리켜 교운기라 부르는데 이 시점에는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공통된 현상들을 겪는다. 그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운과 머무르는 운이 교차하기 때문에 전에 없던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대운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몸과 마음,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사인을 준다. 대표적으로 얼굴 찰색이 바뀌는 신체의 변화, 기존의 가치가 달라지는 정신세계의 변화,
나를 둘러싼 관계가 달라지는 환경의 변화다. 우리는 이 같은 변화와 신호를 통해 현재의 운명은 물론 가까운 장래까지 예견할 수 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살아가며 한두 번의 대운을 경험하게 된다. 즉, 누구에게나 한 번은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소리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 부함과 비남은 이 조짐을 얼마나 잘 캐치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대운이 다가온다면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변화와 신호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당신은 지금 눈앞에 다가온 대운을 마주하고 있는가? 1. 얼굴빛이 환해진다. 2. 기호나 취향의 변화가 생긴다. 3. 기존의 인간관계가 정리된다. 4. 이직, 이사, 결혼 등 환경이 바뀐다. 5. 갑자기 식욕이 돋는다. 6. 집에 있는 식물이 잘 자란다. 7. 악재가 닥쳐 어려움을 겪는다. 8. 새로운 모임과 커뮤니티가 생긴다. 9. 아침에 쉽게 눈이 떠진다. 10. 관점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네 번째, 종잣돈으로 운을 굴리는 방법. 부자들은 하나같이 돈을 잘 불린다. 하지만 그만큼 유지도 잘했다. 어쩌면 벌어들이는 일보다 그것이 더 쉬운지도 몰랐다. 수중에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굴리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것일까?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신이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 매달 계좌로 월세 70만 원을 이체해왔는데 그날따라 전산장애로 은행 거래가 먹통이 되었다. 할 수 없이 현찰 70만 원을 직접 집주인에게 건네야만 했다. 똑같은 금액이라도 어쩐지 느낌이 다를 것이다. 손가락 터치 하나로 넘어가는 70만 원의 가벼움과 손으로 무게와 부피를 체감하며 건네는 지폐 70장의 무거움이란. 똑같은 가치를 지닌 돈이라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 현금을 만지지 않고 전자상거래만 하다 보면 숫자에만 익숙해진 나머지 돈이 지닌 진짜 무게와 가치를 잊어버리기 쉽다. 부자들이 현금을 두둑히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현금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거나 복잡한 일에 휘말려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주 적은 금액일지라도 현금은 늘 소지하는 편이 좋다. 돈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지갑을 선물할 때 그 안에 지폐 몇 장을 넣어주는 문화가 있다. 앞으로 돈이 잘 들어오길 바란다는 뜻. 즉, 금전운이 좋아지라는 의미에서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속담처럼 돈을 가지고 다니면 운이 모여든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지폐 몇 장이 자산을 크게 불리는 훌륭한 종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부자들은 미래의 돈을 차곡차곡 불려가고 있었다. 다섯 번째, 부자들의 가방에는 항상 이것이 들어있다. 흠잡을 데 없는 말쑥한 차림새하며 셔츠 단추 하나 풀어놓지 않는 반듯함. 겉모습만 봐도 영락없는 교육자의 모습이었다. 어림잡아 50대 중반은 되었을 법한 남자는 1990년대에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 100억대 자산을 자랑하는 학원 재벌로 성장했다. 지금 메모를 하시는 건가요? 네, 필요할 때 봐야죠. 버릇이라서요.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주섬주섬 펜을 꺼내 타인의 이야기를 받아 적다니. 보통 사회적으로 입지를 다진 사람들은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도 한 귀로 흘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실제로 내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다. 솔직한 조언을 건네도 기분 좋은 말에만 반응하고 기분 나쁜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디 감히 훈수냐며 성을 내는 식이었다. 하지만 중년 남자의 태도는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는 모범생처럼 사뭇 진지하기만 했다. 평소에도 이렇게 기록을 열심히 하세요? 네,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서면요. 당장은 별 상관없는 이야기라도 좋은 문장이나 교훈, 떠오르는 느낌 같은 게 있으면 적어놔요. 그럼 언젠가는 쓰겠더라고요. 특히 수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도움이 됐죠. 솔깃했다.
임용고시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남자는 학원 강사로 진출하며 바라던 학교 선생님의 꿈을 접었다. 가르치는 일을 누구보다 좋아했지만 당시만 해도 강사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대학 동창회만 가도 분위기가 그랬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번듯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는데 자신만 학원을 전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더 강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일, 최고의 강사가 되자는 결심이 섰다. 그때부터였다. 마치 모에 홀린 듯이 기록을 하게 된 것은 강의에 도움이 되고 학생을 늘릴 수만 있다면 그에게는 모든 이야기가 근사한 재료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데 주력했다. 안 그래도 따분할 텐데 웃으러라도 오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으로 다음에는 수학 공식 속에 유머를 녹여 넣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외울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졌다. 처음에는 요점만 쏙쏙 뽑아 잘 가르치는 동네 학원 선생에서 3년 뒤에는 지역에서 제일 유능한 스타 강사, 한참이 흐른 후에는 여러 학원을 운영하는 CEO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빽빽한 수첩이 집에 몇십 개는 쌓여 있어요. 버리지 않고 전부 모아놓았죠. 간혹 귀찮지 않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제게는 분신 같은 존재예요. 펜을 집에 둔 채 깜빡하고 외출이라도 하면 그날은 중요한 단서를 놓칠까봐 불안해요. 실제로 그는 부자가 된 지금도 손에서 펜을 놓지 않고 있다. 교육 포럼에 참석하더라도 가볍게 지인을 만나더라도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더라도 말이다. 뉴스를 보다가 혹은 누군가의 얘기를 듣다가 남긴 그날그날의 성실한 기록들은 여전히 현업에서 건재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이제 대학 동문들은 더 이상 비웃지 않는다. 오히려 100억대 자산가로 살아가는 그를 부러워한다.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를 집필한 유명 작가 호아킴 대 포사다는 말했다. 기록은 행동을 지배한다. 기록하는 것은 시신경과 운동 근육을 동원하는 일이기에 뇌리에 더 강하게 각인된다. 결국 삶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손인 셈이다. 나는 지금도 나를 찾는 사람들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한다. 개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는 정확히 알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어가는 자세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턱을 바짝 당기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적는다. 한마디로 여우같이 자신의 몫을 챙긴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두고두고 곱씹으며 그 메모들을 언젠가 100% 자신의 운으로 만들리라. 작고 가벼운 내용일지라도 상관없다. 그곳에는 성공에 대한 열망은 물론 운명을 좋은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하다. 기록은 행동을 지배한다. 고 말했듯이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그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준다. 부족한 운을 메꾸고 채우는 기록들은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변화의 마중물이 된다. 6번째,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직업, 연애, 결혼, 금전, 재물, 성공, 출세, 수명.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디까지 정해져 있을까? 혹자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꽃을 담으면 병이 되고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된다는 말처럼 자신의 틀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매일같이 인생을 다듬어 운명을 바꿨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려 1000시간을 들여 꾸준히 자신의 운명을 손보았다. 방법은 실로 간단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날 할 일에 대해 생각한다. 예측 가능한 일을 생각해두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위험과 실수를 통제할 수 있다.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첫 시작이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미팅을 나갔을 때 똑같은 운을 맞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철저한 자세로 임기응변을 발휘한다고도 볼 수 있으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기 전에는 그날 있었던 하루의 일을 반성한다. 이는 내일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운명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다. 잘한 것이 있다면 칭찬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격려한다. 어떤 부분에서 견디지 못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부침이 있었는지 말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운명을 바꾸기 위해 조금씩 노력한다면 마음의 권리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운명을 가져도 성공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여러분은 운이 좋은 편인가요? 흔히 사람들은 부자들을 보면 그들이 운이 좋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운이 좋아야 성공합니다. 근데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횟수에 있습니다. 저기 멀리서 날아오는 야구공이 있습니다. 언제 야구공이 담을 넘어 홈런으로 만들어질까요? 방망이를 휘두를 때입니다. 그리고 계속 휘두르는 사람에게 홈런이 만들어집니다. 단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정도일 뿐입니다. 인생에 누구에게나 야구공은 멀리서 날아옵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포기하지 않고 휘두르고 있는 사람에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는 때가 찾아오죠. 그 순간은 운이 좋은 때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방망이가 한번 휘두른 것처럼 보이니까요. 여러분은 운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보고 좋은 행동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에게는 언제 올지 모르는 홈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운이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운의 심리학을 읽고